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입니다. 먼저 그 등촌동 사건의 참고인께서 여기까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신데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참고인을 여기까지 부를 수밖에 없는 것에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일단 와주셔서 굉장히 깊이 감사드리고요. 제가 그 몇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청와대 게시판에 아버지를 사형시켜 달라 이렇게 굉장히 좀 충격적인 걸 올리셨고요. 그래서 다음 차례는 우리들입니다. 이런 걸 올리셨어요. 그 청원 글을 올리시게 된 이유는 어떤 거죠? 네, 참고인 답변 주십시오. 네. 우발적 그리고 또는 심신미약 등으로 감형이 되어 출소 후에 가족들에게 보복을 할까봐 너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 평소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나요, 가해자가? 네, 평소에 본인은 6개월만 살다 나오면 된다고 정말 입버릇처럼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참고인께서는 정말로 가해자가 그렇게 6개월 심신미약으로 조금 있다가 나오면 나한테 분명히 보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평소에 뭐 그런 말한 것뿐만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한 게 있나요? 저희 가족 모두에게 살해 협박을 하고 폭력을 지속적으로 휘둘렀었습니다. 언제부터 폭력을 했나요? 혹은 가장 좀 지금도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다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2015년 2월 저희 이모들에게 재밌는 걸 보여준다. 그러니 집에 와봐라. 해서 가족들 모두가 집에 모였었는데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한 상태로 들어오셨었습니다. 그때 상태가 어땠습니까? 보셨을 때? 얼굴에 주름이 짙고 조차 없을 정도로 맞아서 온 얼굴이 부어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보복이 두려워 저희 가족들이 신고를 전혀 하지 못했었어요. 칼을 들고 죽이겠다고 하는데도. 그러면 이게 2015년 2월 그날 그 사건 때 그럼 신고를 하신 거예요? 그때 제가 참다 못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경찰이 이때 근데 불구속 기소를 했는데 내용을 보면 어떻게 왜 불구속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전엔 신고한 적이 없다. 그리고 주거지가 일정하다. 이래서 이제 이 사람을 불구속을 했어요. 지금 저희가 알아보니까. 그런데 피해자의 상태가 그때 병원 치료를 받으셨죠, 어머니가? 네. 그때 혹시 뭐 피를 많이 흘리셨습니까? 네, 얼굴이 정말 피망투성이었습니다. 눈도 뜰 수 없을 정도로 맞아서 가라앉은 상태였고요. 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입도 부어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말릴 수 없었어요. 어땠습니까? 가족들이 다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친정 식구가 있는데 엄마를 끌고 와서 계속 폭행했다는 거잖아요. 가족이 말릴 수 없었어요. 어떠세요? 네, 정말 말릴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참다 못해 신고를 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당시 상황의 심각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 전에 신고하지 못했다는 보복이 들어서 못했다는 이유 때문에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제가 또 궁금한 거는 그 이후로 이제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그러니까 여러 차례 피해 다녔다는데 어머니께서 오랫동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발각이 되신 거예요? 어떻게 위치가 알려지시게 되셨죠? 아빠가 향신소에 의뢰를 해서 동생의 뒤를 밟았던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차량에 GPS를 부착을 해서 엄마의 동선을 파악하기도 했었어요. 이러한 이유가 아니더라도 주소지가 아무리 분리되었다 하더라도 가족관계 증명서 등 서류를 통해서 정보 노출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이제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지난 2015년 2월에 신고를 받고 나서 경찰 쪽에서 가해자 말만 믿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랬는데 그게 어떤 일이었죠? 제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 가해자는 겨우 2시간 만에 풀려났어요. 그리고 신고자에 대한 추가 조사도 없었습니다. 그 후로 네네. 네, 용기내 신고했음에도 무시를 당했었어요. 그 2시간 만에 풀려나서 가해자가 어떤 행동을 했나요? 다시 집에 돌아와서 집기들을 던지며 엄마를 데려오라고 저희 가족들을 밤새 괴롭혔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제대로 된 처리를 하지 않고 2시간 만에 풀어주었기 때문에 이 가해자는 가족에게 더 해를 끼친 거죠. 예. 지금 이 가족관계 증명서를 통해서 정보를 알게 되고 GPS를 붙이기도 하고 흥신소를 통해서 찾아내기도 하고 굉장히 집요하게 뭐 놀라운 이런 스토킹이 있었던 건데 이런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해서 A등급이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가정폭력 가해자로 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맞습니다. 이제 2번째 신고했을 때 있잖아요. 지금 서울 종합동에 있을 때 이제 신고했던 건데 그때는 어떻게 해서 신고하시게 되셨어요? 그땐 식당의 주인에게 도움을 청해서 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그 가해자 갑자기 나타났나요? 어떻게 된 거죠? 흥신소에 LL의 동생 뒤를 밟았고 그 다음날 아빠가 집 앞에 찾아와 칼을 들고 위협을 했습니다.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끼셨겠군요. 그렇게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됐고 경찰서에 가서 경찰이 어머니에게 처벌을 원하느냐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어떻게 대답하셨다고 해요? 보복이 두려워서 혹시 처벌을 하더라도 처벌의 강도가 미미하지 않냐라고 물어봤더니 맞다. 실질적으로 가해를 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은 미미할 거다. 그러니까 어플을 깔아서 어플로 신고를 해라. 이런 일이 다시 있으면 그렇게 하고 다시 아버지는 집에 와서 다시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저희에게. 그러니까 위치가 발각이 되니까 경찰에서 그렇게 처벌이 잘 안 되니까 뭐 해도 별 저기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가해자는 다시 집에 와서 막 가족을 다시 폭력을 한 거죠. 맞습니다. 네. 더 필요합니까? 그러면 3차 질의 때 그 좀 쓰실래요? 조금 시간을 드리고 3차 질의 때 그 시간을 빼세요. 저 우선 5분 드리고. 사실은 지금 경찰이 2015년 사건이 있을 때도 피해자 굉장히 심각하게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를 하지 않았고 그리고 2016년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정도로 흥신소를 통해서 뒤를 밟아서 찾아와서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물리적인 신체적인 폭력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냥 돌아가서 결국은 이 가해자가 집에 와서 다시 가족을 다 폭력하는 사실 국가 공권력이 거의 아무런 기능을 못했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참고인께서 이 어머니께서 정말 너무나 참혹한 이런 일을 당하시고 청와대 이런 청원을 올리신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송혜경 의원님께서도 여쭤봤을 때 말씀하셨는데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우리가 제가 이제 증인을 이렇게 참고인을 요청한 거는 직접 이 일을 겪은 사람의 말로 얘기하는 것이 가장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시라고 요청드린 겁니다. 예, 하시고 싶은 말씀을 주십시오. 이번 사건으로 제2의 제3의 피해자가 더는 없도록 실질적인 법을 제정해 주시길 원하고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해줄 수 있는 구체적인 법 제정과 개정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네. 네, 예, 감사합니다. 그 시간 이상입니다. 나중에 예. 3차 질의 때 시간 드리도록 스톱 시키세요. 3분 30초. 예, 혹시 이 피해자와 관련돼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세요? 우리 피해자께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혹시 어머니 말고 아버지께서 자식들에게도 어릴 때부터 이렇게 폭력을 행사했습니까? 네. 밧줄로 손을 묶고 때린 적도 있었어요. 손을 묶고 때린 적도 있었어요? 네. 그 상처가 많이 나서 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었습니까? 병원 치료를 받거나.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늘 상습적으로 그렇게 해왔습니까? 술을 드셨을 때만 그랬습니까? 아니면 뭐 평소에도 그렇게 했습니까? 평소에도 자신과 의견이 맞지 않다는 말보다 손이 먼저 올라왔었습니다. 예, 아유, 장관님, 가슴이 너무 먹먹하고 아픕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출소하시는 날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날이라고 이렇게 딸이 절규하는 이 상황에서 정말 예고된 범죄나 예고된 살인을 우리는 알면서도 가정폭력을 집안일이라고 과연 치고해야 되는가 하는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데서는 가정폭력을 현재 그냥 거주하는 사람이라도 이렇게 협박만 해도 처리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법 개정이 상당히 필요하고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게 되어서 우리 여가위에서 통과되는 법인데도 불구하고 국회에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장관께서 이것도 노력해 주시고 저렇게 평생을 이렇게 불안했던 피해자가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도록 국회 차원에서 또 정부 차원에서 조속한 입법과 그 처리를 좀 해주시고 저런 피해자에 대한 우리가 국가 차원에서 보호를 확실하게 좀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실은 어제 그 이모부 또 이모님들 또 세 자매 함께 이렇게 만나서 상황들을 조금 더 확인하고 정리했는데 일단 들었던 마음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상실을 겪고도 그 상실의 아픔에만 슬픔에만 집중하기도 힘들 텐데 제가 직면한 것은 이분들의 공포였습니다. 불안감. 그러니까 또 다른 희생자를 내가 또 보게 되지 않을까? 그 희생자가 나일 수도 내 자매일 수도 어떻게 보면 내 이모일 수도 있는 그런 그 불안감에 떠는 그 가족들을 보는 것이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실제로 저도 법조인을 하면서 가정폭력이라는 것이 너무나 일반화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그 개별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일반화해서 법으로 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모여 있고 그러다 보니 이게 입법화하고 제도화하기가 참 쉽지 않다는 건 알겠습니다만 이번엔 그런 모든 위협들을 조금 더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실제로 제도가 마련돼도 그것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만 정말 오랜 수십 년 동안의 폭행, 지속적인 폭행 속에서 어렵게 결심을 했던 그 사람들은 뭔가 제도를 선택해서 보호받을 수 있게 그렇게 제도는 마련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열심히 할 테니 우리 여가위의 모든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행안부와 협조해서 이 보호자에 대해서 확실한 보호를 해주시고 저 권덕철 차관님 저런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국가 트라우마 센터를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네. 그 가정에서 저렇게 어릴 때부터 상처를 받은 저런 분들에 대해서 국가 트라우마 센터에서 저분들이 정상화될 때까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여성가족부와 긴밀히 협력해서
저런 그 피해자의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우리 참고인 잘 보호해서 윤서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네, 참고인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존경하는 윤서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정의당의 윤소호입니다. 말할 수 없는 뭐 착잡함이 먼저 앞서는데요. 한 가지만 좀 말씀 듣고 싶어서요. 이 말은 A입니다. 이용군인데 혹시 이 사건이 발생하거나 그 전후로 경찰과 뭐 조사라든가 등등의 진술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피해자가 자주 전화를 바꿔서 모니터링을 못했다, 잘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죄송한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를 A급이니까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관리해야 할 경찰의 책임이 있는데 오히려 경찰은 뭐 피해자 즉 어머니가 자주 전화를 받고 연결이 되지 않았다는 핑계만 됐다는데 그게 그런 이야기 혹시 들었습니까? 경찰에게. 죄송한데 이해를 못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혹여 그 경찰하고 조사 과정에서 경찰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눠본 사실이 있으십니까? 아니 신고 이후에 제가 신고를 했는데 저에게 직접 추가 조사가 없었습니다. 추가 조사가 없으셨다, 전화도 없으셨다. 네. 제가 들은 바로는 경찰이 왜 이래 이 모양이냐 그러니까 피해자가 자주 전화를 아니 가해자를 모니터링해야 할 부분에서 이 이야기를 했다는 부분에 심각한 문제 의식을 느껴서 우리 참고인께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